우리는 지루한 세상에 염증을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좀 종종 멍청한 짓을 해보고 싶어지죠. 가령 저는 인생이 좀 지루해서 혼자서 다리 안 쓰고 활동하기 챌린지를 하다가 10분 만에 누워만 있는 건 똑같구나 라는 걸 알아채고 매일매일을 다리 안 쓰기 챌린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멍청한 짓거리야말로 혹시 인간의 본성이자 지향점 아닐까요? 어른이 되면 뭔가 달라질 수 있는 것 마냥 양복을 빼입고 사회규범에 맞게 행동하지만 머릿속에 하는 생각이란 결국 퇴근하고 오징어 볶음 존나 먹어야지 라는 생각뿐인 게 우리네 인생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면에 모자라고 본능적이 멍청한 진짜 당신을 해방해보는 겁니다. 그 행동은 바로 백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죠. 정신을 비우고 뇌를 비우고 사회상규를 거부하고 멍청해져 봅시다. 그냥 지체장애인 흉내내는 거 아니냐고요? 실제로 이 작품 라스폰 트리에의 백치들의 서두는 주인공 카렌이 그들에게 분노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카렌을 꼭 붙잡고 있는 지체장애인 남성에게 친절을 베풀며 그냥 따라가주는 카렌, 마땅히 할 일이 없기도 하고 그들의 보호자와 함께 차량에 탑승한 카렌은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죠. 그렇습니다. 이들은 사람들 앞에서만 백치 행세를 하고 다니고 자기들끼리 있을 땐 멀쩡하게 행동하는 이 시대 최악의 컨셉충 집단입니다. 카렌은 이것을 처음 알고는 살짝 분노하지만 이 양반도 제정신이 아닌 게 마땅히 할 것도 없는데 얘네들이랑 따라다녀볼까? 하면서 이것저것 따라다니는 것이 이 작품의 거의 한 60% 이상의 내용입니다. 줄거리 이야기할 것도 별로 없는 것이 이들은 지적장애인 연기라면서 공장에서 한바탕 와장창 대소동을 일으키고 대형 승합차를 운전하러 지적장애인인 줄 알았던 것이 들어가서 알리시자 공장 사람들이 경악하는 모습 이런 거. 이 작품의 초반은 대놓고 코미디예요.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며 이상한 짓거리를 한다든지 산림에서 옷 다 벗고 뛰어댕긴다든지 사람들에게 불쌍한 사람을 흉내내며 자선을 강제한다든지 하는 영리활동도 이걸 백치 행위라고 부르며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짓거리를 한다고 가르쳐주는 스토퍼. 다른 사람들은 너희를 그냥 다른 존재로 생각할걸? 백치 짓을 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 라고 카린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너는 좋아하잖아? 라고 대꾸합니다. 제기랄 맞는 말이라 반박할 수 없군요. 카린은 이 백치 행위에 돈참하진 않지만 왠지 모를 마력에 끌려서 그들을 계속 쫓아다닙니다. 심지어 무슨 지존파 마냥 이 그룹 바깥에 멀쩡한 가정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일부러 백치들 그룹이 백치짓을 반복해 약간의 통쾌한 복수 같은 것을 하기도 하죠. 그렇게 장애인 복지시설을 인수하러 온 공무원들 호되게 골려주며 괴롭히기라든지 고급 식재료인 캐비아로 마구 장난질을 해대기도 하며 난교 파티 그런 것들도 해가면서 그들만의 행복, 해방감, 진정한 자아찾기에 몰두하던 그들은 백치 행위에 자부심을 가지고 이 행위가 스스로를 풍요롭게 해준다고 사회 규범 속에 얽매여서 사는 자들은 생각도 못할 행복감을 가진다고 자신있게 주장하죠. 그들의 행복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택에서 햇볕이나 쬐며 놀고 있던 사이 이 그룹에서 제일 어린 여자 멤버 요세핀의 아버지가 그녀를 찾으러 옵니다. 사회규범에 따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백치 행위를 하며 사람들을 골리면서 이 그룹을 지켜나가던 긍지 높은 백치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쿨진 모먼트를 보여주기도 하죠. 남의 가족 문제에 신경 쓰는 거 아니야? 라든지. 왜일까요? 시청 소속 공무원들 앞에서는 지체장애인 행세해가면서 규범의 대표자 격인 사람들을 열심히 골려주던 이 인간들이 자기들의 동료, 친구나 다름없는 요세핀 앞에서는 짐짓, 점잔을 빼며 인간의 표현으로 인간의 대화를 해가면서 사회규범 그 자체의 멘트나 날리면서 합리화를 합니다. 그나마 최후에는 요세핀을 사랑하는 예프가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어서 차를 막아세우려고 하지만 여기서 백치들은 예프를 도와서 차를 막는 것이 아닌 오히려 본능대로 행동한 예프 쪽을 막으면서 요세핀은 집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초반부터 70%는 백치들의 유쾌한 반란, 사회에 날리는 발칙한 코미디 이런 느낌이었지만 여기서부터 백치들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우울해지기 시작하는데요. 단단한 괴짜들처럼 보였던 그들은 실제로는 괴짜 흉내나 내는 위약자들이었고 진짜 위기가 닥쳐오면 그때는 누구보다 정상인이 되어서는 짐짓, 교약인인 양 굴고 있죠. 이 사건에 백치들은 서로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심한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자극하면서 우리가 진짜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보자 라는 자기긍정 이벤트를 세우려고 하죠. 그것은 퇴로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돌아갈 곳이 있는 부유층일 뿐입니다. 완전한 귀족 정도의 부유층도 아니고 돈은 많은데 정신적으로 차있진 않은, 그래서 자기 자신들을 비판적으로 할 짓 없는 중산층이라고 부르죠. 얘네들 기본적으로 스토퍼의 별장에서 보이는데 이 정도의 별장을 갖고 있는 재력이면 알만하죠. 그들에게 멀쩡한 집, 멀쩡한 가족, 멀쩡한 삶이 있는 이상 그들의 백치 활동은 단순한 일탈일 뿐, 제비뽑기로 한 사람씩 자신들이 진짜 백치임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들의 일터, 가정으로 돌아가 백치 활동을 보여주기로 결정합니다만 하핫! 처음으로 걸린 사람은 바로 자기가 과짜 관계에 불과하다며 백치 활동을 바로 포기해버리고 두 번째로 걸린 친구도 자기 직장에 가서 백치 활동을 시도해보려고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깔끔하게 실패해버리죠. 스토퍼 그리고 백치들은 서로에게 실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가 사실은 중산층의 일탈에 불과하다는 것을 장인하죠. 하지만 이들에게 감화를 받긴 했지만 백치 행위를 하지 않고 거리를 두고 지켜보던 카렌이 있습니다. 카렌은 그들이 난개 파티를 할 때도 멀찍이 떨어져서 쳐다보기만 했었죠. 백치들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오히려 그녀만은 인정할 수 없었는지 자신이 그 정신을 보여주겠다며
수장과 함께 집으로 향합니다. 카렌은 사실 중산층도 아닌 서민 그 자체, 그리고 그녀는 최근 자식을 잃고 장례식장에서 뛰어나와 공허하게 공원을 돌아다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백치들을 만나게 된 거죠. 집으로 돌아가기 싫었을 때 백치들은 카렌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어준 걸까요? 아들 장례식장에서 돌아간 엄마의 귀환, 그것도 알 수 없는 객식구도 함께. 이런 불편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식사는 정말로 죽을 맛이 따로 없습니다. 그 식사에서 백치지 시동을 거는 카렌, 그의 행동에 분노한 남편이 카렌의 뺨을 때리지만 눈물을 흘리면서도 백치짓은 계속되고 오히려 보다 못한 수잔이 그녀를 말리면서 이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라스 폰 트리에의 1998년작 백치들. 이 작품은 누가 봐도 예술, 특히 전위예술 그 자체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이걸 함의하는 연출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직장에서 백치짓을 하려고 하던 남자의 직업은 미술사를 가르치는 강사이고, 작품에서 주된 비판 포인트로 나오는 우리가 하는 짓은 중산층의 일탈일 뿐이야 라는 이야기는 모더니즘을 설명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설명 중 하나입니다. 모더니즘을 계급적 테이스트로 보았을 때 중산층의 엘리티즘을 반영한 것으로 보죠. 산업혁명 이후 생겨난 중산층, 고전적인 부와 명예를 모두 가진 귀족이 아니라서 기존에 그들이 즐기던 상류 문화에는 그다지 조예가 없습니다. 부르주아가 상류층인 양 쓰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흥 부유층을 의미하는 표현인 만큼 중산층을 표현하는 말로 봐야 적절하겠죠. 이 부르주아들은 스스로를 하류층과는 구분짓고 싶어 했지만 상류층의 예술을 새로 흡수하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는 그들의 예술이 전면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때이며 그들이 취한 행동이 바로 모더니즘이다라는 겁니다. 대중문화는 서민들, 하류층의 것이고 기존의 예술들은 상류층이 즐기던 것이니까 대중문화와 분절된 예술을 즐기되 상류층이 즐기는 예술에 대한 공격을 이어나가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전위적 시도에 가치를 두는 아방가르드와 모더니즘에 중산층들은 방점을 찍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술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해하니까 이해가 쏙쏙 되죠. 아무튼 백치행위는 뭐 비유하자면 다다이즘적으로 비유할 수 있겠죠. 다다이즘은 별 의미 없는 말입니다. 한국어로 말하면 듀다이즘쯤 되는데요. 중동이들이 이성을 놓고 듀다거리는 것처럼 그 시절 예술가들도 정신 놓고 다다거리는 것이 미래라고 생각하며 듀다이 햄부기 사조이즘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도 유행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백치들에 나오는 짓이랑 뭐 그렇게 다르지 않죠. 더 나아가서 전위적인 예술 시도라는 것이 전부 중산층의 일탈에 불과하지 않느냐라는 자학적인 의견이 작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왜 자학적이냐고요? 이 영화가 예술 영화니까요. 라스 폰 트리에가 여러 덴마크 감독들이랑 만든 도그마 95라는 선언이 있는데 이 선언에 담긴 규범이 좀 빡셉니다. 따지고 들면 뭐 순결주의쯤 될 것 같은데 영화를 최대한 포떼고 찻대고 해서 현실적인 날 것 그대로 만드는 느낌이죠. 이게 사실주의랑 뭐가 다르냐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성공한 사조인가 또 논란이 많지만 이딴 거 다 집어치우고 백치들은 이 도그마 95를 따르면서 만든 최초의 두 작품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백치들은 기존의 규범을 비판하고 전위적 시도를 하는 예술 영화인 동시에 자기 내적으로는 그딴 짓거리 다 중산층의 헛짓거리더라 라는 자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인 셈이에요. 이래서 약간 필살기적인 면도 있습니다. 백치들은 도그마 95를 몇 개 지키지 않거든요. 당장 2조가 BG 삽입 금지인데 대놓고 BGM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영화 예술하려고 만든 조약으로 만든 첫 영화가 그 예술이한 짓거리들 되게 웃기는 일이더라 라고 하는 게 좀 더 재밌는 요소기도 하지만 어쨌든 넘어갑시다. 이런 영화를 볼 때 제일 좋은 건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보는 거죠. 가장 먼저 의문이 들 것은 역시 결말의 충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카렌은 꾸준히 백치들과 거리를 두면서 백치 활동에 참여는 안 하는 철저한 관찰자 역할에 머물렀거든요. 계급적 테이스트로 보면 조금 더 분절됩니다. 다른 백치들이 그럴듯한 사회적 명망을 가지고 그럴듯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반면 카렌은 전혀 중산층이 아닌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 중산층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지 KBO로 장난질치기를 보면서 카렌은 도저히 그들과 섞일 수 없는 존재임이 암시되죠. 다른 이들은 그냥 평범한 장난처럼 생기지만 카렌은 내적으로 뭔가 긁힌 듯 묘사됩니다. 저 같아도 좀 긁히겠어요. 내 생에 먹어본 적도 없는 음식으로 장난치를?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이 영화가 극한의 아이러니 코미디가 되거든요. 중산층이 뭐 모더니즘이니 야 너 전위적이다 너 혁신적이다 너 완전 큐티아이 밥조이즘이다 이러고 있다가 이제 진짜로 마음속으로 내면하진 않고 때 되면 그냥 자기 집으로 호다닥 도망가 버리는데 하류층에서 와서 진짜로 거기에 감화된 사람만 눈치 없이 자기 집에서 그 짓거리 하다가 무슨 예술이 자기 인생을 뭐 해방해줄 것 마냥 진짜 자아를 찾아줄 수 있을 것 마냥 중산층이 대충 만들고 씹다 버린 예술을 하류층이 주워 섬겨서 철저하게 소외되는 영화거든요. 생애 기가 막힌 아이러니를 묘사하고 있죠. 백치들은 도그마 95라는 것을 제안한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이 또 한 번 꼬아서 자기 스스로가 제시한 규율 역시 그냥 규율에 불과한 거 아닌가? 예술적 규범이란 말이 얼마나 우스운가를 의도적으로 풍자했다고 볼 수 있겠죠. 계급적 테이스트를 꾹꾹 눌러 담았어요. 이 영화를 조금 더 다면적으로 봅시다. 카렌이 이들에게 감화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죠. 하류층은 다 중산층의 예술에 감화되는가? 라고 말하면 당연히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카렌이 개인적 특성을 좀 더 살펴봐야겠죠. 카렌의 특징은 바로 소외입니다. 그녀는 애시당초부터 소외된 존재였죠. 자식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장례식장을 뛰쳐나왔다는 것은 카렌의 가정이 자녀를 제외하곤 그다지 아이처로 기능하지 못했음을 암시합니다. 자녀가 없는 가정은 오히려 그녀에게 낯선 공간으로 느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카렌은 자기가 살아오던 공간이 얼마나 낯선지를 느끼는 경험을 합니다. 스스로가 고립된 존재임을 느끼고 그녀는 자주 혼란을
실망감을 느끼죠. 그런 상황에서 마주한 것들이 바로 백치들입니다. 백치가 예술을 상징한다면 이미 자기 주변 공간에서 지독한 낯섦을 견디고 있는 자들에게는 예술이 기존 공간이 아닌 또 다른 층의 공간, 먼 곳에서 한 줄기 실이 닿듯이 마주하는 공간, 뭐 그런 역할로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카렌은 백치들을 만나면서 기존 자신의 공간이었던 가정과는 꽤 오랫동안 이별하면서 살게 됩니다. 백치들은 카렌을 그저 받아들여주기도 했고 있을 곳을 제공해주는 역할도 했었죠. 카렌에게 예술은 하나의 안식처로 기능한 것입니다. 이어 비슷한 연출들이 몇 가지 있어요. 카렌을 제외하고도 백치들은 자신만의 문제를 각각 안고 있는 묘사됩니다. 뭐 엄청나게 심한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요세핀이 붙잡혀간 모습으로 미뤄보아 가정 내에서의 소외와 정신적 문제 등이 그에게 있었음을 예상해볼 수 있고, 백치들에 합류하게 된 이유가 내적인 외로움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이 공간 내에서 불륜 상대를 찾는 아저씨도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짓거리들 하나하나가 실은 자기들끼리도 조금은 신락 같은 공감대를 찾기 위함으로 볼 수 있죠. 예술 속에서 그들 각자가 연결되고 그 안에서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그것이 극한으로 아름답게 연출되기도 하는데 요세핀과 AF의 성관계 장면은 굉장히 예쁘게 묘사가 됩니다. 약간 백치들이 내건 구호가 이해가 될 정도? 이게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자 아름다움이다 말로 형화되지 않는 감정이 몸짓과 눈빛만으로 전달되는 10분인데요.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이 힘줘서 만든 장면 같아요. 라고만 하며 이 작품이 예술은 현실의 도피처다, 도피처에서 도피하는 게 뭐가 나빠 정도로 끝나는 영화로 보이겠지만, 우리의 감독은 성격이 굉장히 더러워서 여기서 한 번 더 꼬아서 주제를 전달합니다. 사실 이 둘은 다른 멤버들의 파티에서 도망치듯이 방 안으로 도망쳐서 둘만의 사랑을 하죠.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백치들이 내건 자유로움, 원초적인 따위의 예술이 유의미하다고 말할 거면 이들도 그냥 파티에 참여하는 것이 낫지. 인간의 뭐 일부 일처제라든지 사랑은 둘이서만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오히려 규범 그 자체잖아요. 뭐야, 그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해방된 듯 보였지만 사실은 그건 백치들이 내건 규범 속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인 행동인 둘의 사랑 속에서 형성된 거잖아. 카린이랑 관찰자도 꾸준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최후에서나 백치짓에 참여하지. 백치들이 존재하는 그 과정 내에서는 꾸준히 그들과 거리를 벌리려고 했습니다. 카렌은 백치들에게 이끌려 기존의 소외감을 느끼던 가정을 버렸죠. 하지만 백치들 사이에서도 딱히 깊은 유대감이나 연대감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그럼 백치짓은 카렌에겐 최악의 결과만 낳은 거죠. 자신이 감화되어서 뒤늦게라도 연결되려고 했던 백치들이라는 예술 집단은 이미 산산이 부서졌고, 그 영향으로 자기가 소속될 수 있었던 곳에서도 연결이 끊겨버리고 맙니다. 예술은 이면적 소외를 가져오는 것이죠. 예술은 그 자체로 낯섭니다. 그와 동시에 내 주변 공간을 낯설게 만들기도 합니다. 나는 예술을 접하는 과정으로 양면적인 고립에 놓이게 됩니다. 이 고립 속에서 그나마 그래도 진짜 자 이런 거라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예술을 뭐하러 봐요? 내가 익숙한 곳을 낯설게 느끼고 그 예술에서도 낯섦을 느껴야 된다면 나는 뭐라도 얻어가야 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백치들이 해산했다는 의미 하나로 그 부분마저 칼같이 부정됩니다. 백치들은 양면적으로 고립을 유도하지만 자신의 자아를 진정으로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진정으로 찾았다면 가족들 앞에서도 백치짓하고 동료들 앞에서도 백치짓하고 동네 방네에서 똑같이 살면 되겠다, 그죠? 오롯이 자기 선택으로 자신의 자아의 명령에 따라서. 하지만 중산층 중에 백치짓을 선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카렌 역시 최후의 노력은 하지만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봐 진정으로 자기 자아에 동화된 것은 아니며, 결말에서 카렌이 느낀 감정은 아마 제가 상상한 건데 백치 활동은 무언가 의미가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싶으나 실제로 그렇지 못했음을 깨달으며 느끼는 끝없는 고도, 바로 이 감정일 거예요. 심지어 이거 관객도 좀 느껴집니다. 백치들이 다른 곳에서 백치 활동을 할 때는 껄껄 웃으면서 코미디로 보던 사람들이 카렌이 비극적 공간에서 백치 활동을 하니까 안 저랬으면 좋겠는데, 관객조차 백치 활동이 진정한 자아일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비극이죠. 왜 그럴까요? 백치 활동은 왜 진정한 자아 찾기가 못 될까요? 저는 여기서 장폴 사르트르의 수치심과 객체화라는 개념을 좀 쓰도록 할게요. 사르트르가 제시한 사고 실험이 좀 재밌는데, 여러분이 밀폐된 방 안에서 행동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오늘 짜파게티를 한 그릇 끓여 먹을지 두 그릇 끓여 먹을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자아에 따른 여러분의 결정이겠죠. 근데 이 방의 문에는 사실 작은 열쇠 구멍이 하나 나 있는 겁니다. 이럴 수가. 나는 이제 짜파게티 두 개를 끓이는 것에 엄청난 수치심을 느끼게 되어버렸습니다. 누군가가 열쇠 구멍을 통해서 나를 보고 있으면 어떡하죠? 그러면 이거 두 개나 쳐머리가 살이 찌지 뭐 이러면서 나를 재단하면 어떡하죠? 저는 짜파게티를 하나만 끓이기로 결정합니다.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애초에 자아라는 개념조차 생각 안 했겠죠. 그냥 꼴린 대로 했겠죠. 그냥. 근데 타자란 것이 인지되고 그 타자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걸 객체화라고 하는데요. 이 객체화 속에서 드디어 나는 어떻게 보이고 싶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심지어 그것마저 수치스러워요. 내 자아, 내 존재라는 것이 나와 분절된 세계, 뭐 타자 이런 걸 전제해야 된다니, 나의 존재를 남의 존재성에 의존해야 된다니, 인간이 규정하는 것은 타인의 객체와 그 속에서 피어난 수치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르트르가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라고. 사실 이렇게 보면 백치들이 하는 백치 활동이란 것이 얼마나 웃긴 짓인지 느껴집니다. 백치 활동은 타인의 시선 아래서만 형성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그냥 평범하게 행동하고 타인이 있을 때만 그들을 당혹시키고 싶다는 듯 백치 활동을 시작합니다. 굳이 따지면 자기 혼자 있을 때 밀폐된 방 안에서 백치 활동을 해야 진짜 자아 탐구 비슷한 거겠죠. 근데 이 양반들은 사실을 봐주는 타인 혹은 서로 믿지 않은 이상 이 짓 안 하거든요. 남들이 날 지적 장애인으로 봐줬으면 한다. 그저 타인의 객체화 속에서 수치심만
수치심만 제거했을 뿐입니다. 사르트르의 말 맞다나 객체화 속에서 본질 중에 수치심이 생겨나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집단 행동을 통해서 그 수치심을 이겨낼 뿐이죠. 나를 바보 취급하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가 아닐까? 라는 공감대를 지닌 소수의 사람들이 오히려 대중을 비웃으며 깔깔거리는 겁니다. 이게 예술이야. 타인의 시선으로 구성된 것이 진실된 자아라고 깝죽대는 것 자체가 좀 웃기게 된 거죠. 이 작품에서 꾸준히 카렌 관찰자, 그들을 객체화하는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도 저는 라스 폰 트리에의 이런 의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폭발한 시점이 도저히 수치심이란 개념을 지울 수 없는 객체화를 만나버린 그 순간입니다. 우리의 동료의 가족을 만났을 때, 야, 친구 아빠를 조롱하기도 좀 그렇고 그의 바보 취급받는 건 좀 많이 수치심 들고, 수치심이 들지 않을 대상이가 어떻게 보이든 그건 내 자아가 아닌 겁니다. 그냥 연기인 거죠. 연기는 나의 자아에 어떠한 타격도 못 입히니까. 나는 자아를 찾기 위해서 백지짓을 하고 있어 라는 연기는 내 자아를 두 번 꼰 겁니다. 그러니 제발 이 모습이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줘. 이 안에서 결국 소외가 일어나죠. 내 거짓말, 나의 자유로운 자아가 있다고 스스로 믿는 거짓말이 자체적인 소외를 일으키고, 그런 유쾌한 거짓말 속에서 함께하던 서로에 대한 소외도 일으킵니다. 이 주제의식은 지난번에 리뷰한 조커와 파이어 펀치에서도 이어지죠. 이런 불안하기 그지없는 명제를 믿고 가족 앞에서 백지짓을 하며 자신을 소외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카렌의 모습은 그야말로 예술이죠. 이렇게 처절하게 자아의 허구성, 예술의 위선 그런 걸 욕하는 영화냐고요? 그렇다기에는 그가 말하는 다면성 내에 긍정적인 면이 없는 건 아닙니다. 구리구리하고 거지 같은 해석을 많이 보여줘서 그렇지. 백치들에 나오는 백치 활동은 거짓말 투성이고 소외를 불러일으키고 타인을 호도하고 자기 기만적이며 삶의 의구심을 일으키고, 하지만 답변은 제대로 주지 못하며 해방됐다는 착각만 일으킬 뿐 어떠한 궁극적 결과도 낳지 못하는 진짜 말만 들어도 최악인 녀석들이지만 우리는 그 순간의 착각에 미쳐버리는 게 아닐까요? 라스 폰 트리에는 백치 남녀의 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묘사했습니다. 바로 직전의 파티가 굉장히 더럽고 철저히 낯설게 연출된 것과 대비가 되죠. 다른 백치들의 시선마저 피해서 도착한 그곳에서 요세프와 에프는 정말 잠시간이라도 서로의 감정과 바람을 일치하는 그 짧은 연결과 해방을 느꼈죠. 그게 궁극적이지도 않고 잠깐의 착각일지도 모를 일임이라만, 어쩌면 그 둘은 자아가 해방됐다고 믿었더라도 요세피는 예프를 위해 연기하고 있고 예프는 요세핀을 위해서 연기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뭐 어떻습니까? 이런 예술이 낳는 것은 결국 실오라기 같은 정신들이 마주치고 서로를 감화시키는 단 한 번의 순간일 텐데, 예술이 주는 연결의 감동, 그의 착각일지라도 허구일지라도 어쩌면 자기 기만일지라도 길게 찾아서 반복해봐야 비극밖에 나지 못하더라고. 그 순간을 믿기 때문에 우린 자기 파괴적인 예술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리뷰 여기까지입니다. 라스 폰 트리에 너무 힘들어. 다음 영상은 조금 더 가벼운 거면 좋겠네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